안녕하세요 찌링이들, 지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츠 투 하츠 이하님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이하님 메이크업은 저번 리즈 메이크업에서 요청이 있기도 했었고, 이 원형띠 이후로 또 새로운 최여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번 리즈 메이크업이 너무 잘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부담이 됐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정말 다양한 무대 영상부터 뭐 예능, 뭐 기사 사진 이런 거를 다 봤는데, 사실 이하님 메이크업이 그렇게까지 뭔가 메이크업에 특징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없어요. 그냥 몸판이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리즈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리즈님 완전 짱 여신이지만 뭔가 그 메이크업에 좀 특징이 되는 부분이 딱딱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면 느낌을 낼 수 있었는데, 사실 하츠 투 하츠 자체가 엄청 소녀, 학생 이런 느낌의 컨셉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팍 그런 느낌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저랑 이제 하츠 투 하츠 이하님이 아마 나이 차이가 10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쭈링이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엄청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하님 이목구비 자체가 그 동안의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특히나 이런 오목조목한 귀여운 코, 그리고 그 와중에 얼굴형은 샥 이렇게 완전 V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애교살이 정말 도톰하게 있어서 정말 인형 같은, 오늘 메이크업에서 좀 그런 느낌들을 잘 따라하면 이하님 느낌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메이크업 아닌 것도 설명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하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얼굴형 자체가 원래도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느낌이 드시고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얼굴형을 만드는데 당연히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이 귀를 펴주는, 요즘 괜히 귀필러, 귀수술 이게 유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귀수술을 하긴 했지만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에 완전 이렇게 돼 있는 귀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은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 이 친구를 써주고 있어요. 누운귀 스티커거든요.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사실 원래 그전에 제가 쓰던 귀 스티커는 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게 약간 1세대 스티커. 1세대는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고 좀 투명하고 세로로 긴 느낌의 스티커들이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살색에다가 재질이 말랑말랑한 이거를 또 제가 사서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가 이렇게 펴지는 걸 좋아해요. 이 아래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가 커지면 얼굴 자체가 여기는 좁고 이렇게 하트 모양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귀를 펴서 얼굴을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거 제품은 구매하시기 빠르게 이렇게 쿠팡 링크로 한번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모양이 보면 한쪽이 동그랗고 한쪽이 일자잖아요. 여기가 얼굴, 여기가 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힌 귀를, 윗부분을 여기를 동그랗게 귀 라인을 따라서 뒤에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메이크업 전에 하는 이유는 손에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있거나 귀 뒤에 뭔가 기름이 많으면 유분이 많으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독 티슈로 뒤를 한번 닦아주고 바로 붙여줍니다. 귀를 쫙 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펴지게. 이게 처음 붙이면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붙는데, 하다 보면은 그냥 대충 붙여요. 이 귀 위쪽이 이렇게 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TMI인데 제가 진짜 잘 쓰는 귀 침이거든요. 이렇게 보석이 달린 귀 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귀에서 여기서 제일 튀어나와 보이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시선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 부분? 거기다가 이 친구를 붙여주면 이제 시선이 그 반짝이는 부분 쪽으로 보여서 귀가 더 펼쳐져 보이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고 이렇게 시선이 갔으면 좋겠어서 요즘에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엄청 반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뒤로는 이렇게 흐리게 날리는 기능이 있어서 귀가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뭔가 시선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예뻐요. 어쨌든 이렇게 귀 만들어주고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베이스를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에 또 잘 쓰고 있는 베이스템 투슬래시4 프라이밍 스킨 글리머. 저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져도 최소 세미매트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마 메이크업의 알고리즘이 좀 많이 타신 분들이라면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 콘텐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돌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무대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조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지력도 그렇고 진짜 약간 결점 없는 그런 피부를 위해서 매트한 걸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한님 메이크업을 봤을 때 겉에 피부는 되게 매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속광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걸 매트한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은한 핑크 펄이 들어있는 베이스 프라이머거든요. 촉촉한 수분감 많은 그런 느낌의 프라이머라서 건조하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이 은은한 핑크 광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에 조금 매트한 제품들을 올려도 그 은은한 속광 느낌이 좀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웨이크메이크 심리스웨어 파운데이션 19호 포슬린.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딱 예쁜 베이지 옐로우 톤. 사실 옐로우 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 피부 자체가 옐로우 톤이 많이 돌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톤 베이스 파데 중에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 얇게 바르고 싶을 때는 스파츌라를 사용하고 진짜 모공 딱 메꾸고 약간 커버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모공 브러쉬 사용하거든요. 충분히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평소에도 이런 모공 브러쉬 잘 애용하는 게 저는 진짜 빨리 바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들보다 빠르게 바를 수 있어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뭔가 양을 좀 얇게 해서 피부에 먼저 까놔둔 다음에 퍼프로 바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파데를 얼굴에 먹여주는 그런 느낌의 브러쉬라서 브러쉬 결자국은 남아도 되지만 좀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슉슉슉 발라주시고 퍼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결자국은 금방 잡히거든요. 해주고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 더 해서 얼굴 중앙 부분을 한 번 더 커버할게요. 제가 저번 리즈님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아이 메이크업에 시선이 많이 가고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으면 이 주변을 좀 깔끔하게 잘 커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런 눈밑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앞볼. 특히 오늘 애교살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커버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남은 양은 퍼프로 한번 두들겨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살살살살 두들두들 해줄게요. 여기다 이제 컨실러 올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항상 얼굴 중앙에 볼륨을 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한님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다양한 밝은 컨실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틱 타입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밤 타입도 있는데 베이스를 매트하게 했냐 촉촉하게 했냐에 따라서 좀 더 꾸덕한 거랑 묽직한 거로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피부 표현을 제가 지금 좀 매트한 제품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물기가 많은 제품이면 베이스가 오히려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촉촉한 제품을 사용을 했다면 컨실러도 촉촉하고 얇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매트한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마루빌츠 캐모플라지 크림. 하나는 레몬 컬러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실러 컬러예요. 오늘 주목해주실 부분은 다크서클 커버 그리고 얼굴에 어디에 볼륨을 살리면 약간 이한님처럼 동안의 이목구비를 가질 수 있나 약간 요렇게 중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 타입을 사용을 할 때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핑거팁 퍼프를 사용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역 지정을 잘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일단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 건데 저희가 피부가 이 눈밑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데다가 너무 화이트한 컨실러를 바르면 여기가 오히려 투명해지면서 약간 획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 커버가 잘 안 돼서 이 베이스 피부톤보다 조금 어둡고 약간 옐로우 톤도 많이 돌고 약간 불그스름한 이런 친구들로 오히려 눈밑을 커버를 해주면 다크서클 커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눈 밑에 이 부분 이렇게 이 컨실러가 여러분 띡하거든요? 진짜 띡해서 커버력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스킬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브러쉬를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피부가 얇은 부위, 콧등 있잖아요. 이런 콧등에도
커버를 살짝 해주면 얇은 피부를 약간 두껍게 만드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블렌딩을 먼저 하고 밝은 걸 쓰는 게 좋은데 오늘 좀 범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블렌딩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 레몬 컬러가 피부에 올렸을 때 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볼륨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몬 컬러 컨실러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희가 노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 앞볼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제일 하이라이팅 되는 게 살짝 아래에 있어요. 여기 이 심부볼 느낌이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커버한 이 다크서클 커버 바로 아래 여기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밑에를 쫙 커버를 해줄게요. 사실 여기까지 커버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인디언 주름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버를 해야 될 부분, 팔자주름. 이 팔자주름도 보인다. 저희가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자 푹 들어간 부분 여기다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그래도 처진 여기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포인트로 찍어주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콧볼 작아 보이려면 이 코 옆에 그림자 밝혀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입 처짐, 여기. 그냥 이한님의 이목구비 자체가 실제로 어리시기 때문에 이런 처진 부분이 별로 없이 하트 모양, 사과 모양 그걸 따라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몰랐던 리프팅 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가 푹 들어가 보이면 살짝 이게 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를 밝히면서 여기까지 같이 밝아지면 훨씬 더 리프팅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마. 제가 여기 딱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꺼져 있거든요. 아까 사용한 퍼프로 눈 밑부터 커버를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해놓은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광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보통 한국인 같은 경우에 원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광대를 진짜 깎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처지다 보면 이렇게 광대는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심부볼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굴곡이 생기는 부분에만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턱에 오늘은 하이라이팅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한님 턱 자체가 워낙 짧으셔가지고 조금 그 느낌을 따라하려고 턱은 살짝 건너뛰었어요. 해주고 이제 바로 눈썹부터 그릴게요. 눈썹이 생각보다 도톰하고 약간 세미 아치형보다 이렇게 둥그랗게 약간 웃는 모양?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따라해볼게요. 바닐라코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눈썹 그리기 전에 살짝 파우더 처리 먼저 해주고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해줄 거라서 눈썹만 먼저 해줄게요. 해주고 아이브로우는 이겁니다. 맥퀸 뉴욕 마이스트롱 아이브로우 펜슬 하드 파우더. 소프트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를 이렇게 항상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제 멀리 있는 거울 너무 멀어서 디테일을 잡기가 힘든데 이게 자꾸 초점이 나가서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4K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더 못 맞춰요, 카메라가. 미쳐버리겠어서 눈썹은 진짜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서 잘 맞춰보기는 해볼게요. 이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듯이 눈두덩이를 동그랗게 감싸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라서, 이래서 앞머리가 이렇게. 저는 약간 일자 눈썹이라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일자잖아요. 이거를 이 눈썹 첫 번째 터치를 약간 아래로 가져가서 위로 올려주면 눈썹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일자로 긋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컬러를 채우기보다 모양만 조금 만들어주면 돼서.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되 모양을 약간 아래로 이렇게, 이 끝에가 약간 일자잖아요. 저는 조금 더 여기가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이 윗부분 살짝 지워주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이 아래가 이렇게 감싸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 중앙은 일자로 채워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윗모양을 이 아래에 맞춰서 곡선으로 만들어줄게요. 마찬가지로 터치할 때는 눈썹 결 방향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찍찍찍 라인을 따버리면 조금 부자연스럽거든요. 터치는 항상 사선으로. 이쪽 부분 약간 지금 각져 있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게 눈썹이 제가 난 거라서 그냥 뽑아버릴게요. 완만해졌죠?
이 곡선 느낌을 찾기가 어려우면요, 쯔링이들 거울로 봤을 때 내 여기 모양이 이 콧대 라인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일자 눈썹일 때는 꺾이는 콧대랑은 좀 대비되죠. 이쪽을 제가 그린 거는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되죠. 이거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 오늘 유용하게 한 번 더 쓸 일이 있는데 이 친구로 먼저 이하님이 진짜 이 애교살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양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정말 잘 따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가이드를 먼저 그리고 갈 거예요. 이하님 애교살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앞에만 진짜 도톰하고 이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심지어 이 사라지는 게 또 길어요. 진짜 눈이 완전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눈 앞머리는 이 눈 앞부분이랑 닿을랑 말랑 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닿을랑 말랑 한 1cm 정도 떨어지는 데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점을 잡아주고 아래로 사선으로 떨궈요. 떨군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펜슬을 눕혀요, 여러분. 눕히면 펜슬이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도톰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도톰해야 돼요. 원래 이하님은 이 눈동자가 끝나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좁아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꼬막눈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한 번 더 눈동자보다는 살짝 한 1cm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희 눈 아이라인 그리면 끝나는 여기 그림자 있잖아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릴 건데 한 이 정도까지 아이라인을 그리겠죠? 이 아이라인을 끝나는 지점이랑 연결을 해주세요. 그 대신 연결하는 건 조금 얇게 이렇게. 이거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잡아놓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애교살이 너무나 중요해서 가이드를 정해놓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쉐딩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쉐딩을 요거 써줄게요. 3C 레이어 잇 올 컨투어 팔레트 1호 소프트 브라운. 요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붙였다 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베이지에 가까운 이런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요즘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코 쉐딩의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하님 코가 동글동글하면서 엄청 각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런 작은 브러쉬로 그 라인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풀어주는 작업으로 해볼게요. 이하님은 보시면 가장 진한 부위가 여기예요. 이 눈 앞부분. 제가 지금 거울을 보지 않고 했는데 조금 진해진 듯 하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느낌으로 바르려고 했는데 앞뒤로 살짝 풀어줄게요. 해주고 코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코를 만들 겁니다. 이 콧볼이 동글동글하게 잘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하님이 여기가 이렇게 낮았다가 슉 올라가는 코기 때문에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이 라인 있잖아요, 여러분. 리즈님은 여기까지 탁 살아있으셔서 이 벽까지 다 터치를 했었는데 오늘 이하님 메이크업에서는 그렇게 터치하지 않아요. 코가 짧아 보이고 동글동글 귀여워 보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넓은 브러쉬 가져와서 밝은 컬러 경계진 부분만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해주고 조금 더 디테일한 터치 들어갈 건데 이하님이 여기 있잖아요. 이 코 바로 윗부분? 비주 부분이라고 하죠. 비주랑 이 인중이 연결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동그랗게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하님이 항상 웃으실 때 그 꼬부기상 대표 특징인데 여기가 이렇게 짧은 가로 주름이 아니라 세로 주름이 생기시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쉐딩으로 C자 의향으로 살짝 그림자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때 이렇게 세로로 살짝 줄이 생기는 느낌? 턱 쉐딩 빠르게 할게요. 턱선은 쭉 V자 라인. 저도 완전 역삼각형 얼굴이라서 하관이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안쪽으로 치기보다는 이 라인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라인만 좀 따줄 거예요. 그리고 저 오늘은 여기도 안 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여기 되게 많이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좀 넓은 편이어서 이쪽 부분을 안 치는 이유가 이한님도 여기가 되게 넓고 하관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한님 느낌을 따라 하려면 오히려 여기를 가만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주고 나머지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해줄 건데 아까 썼던 작은 브러쉬 바닐라코 사용해서 이따 큰 브러쉬로도 한번 할 건데 정말 반짝이면 안 되는 부분만 조금 잘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역광대가 이렇게 반짝이면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광을 파우더로 살짝 죽여요. 어때요 여러분? 역광대 부각이 훨씬 더 줄어들죠? 무조건 쉐딩으로만 모든 걸 커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콧대 라인을 일부러 광을 없애줄 거예요. 여기를 없애주는 이유? 제 콧대는 좀 뾰족한 편이라 여기를 눌러줘야 이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드러운 콧대의 느낌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약간 꺼진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나중에 하이라이터로 해결을 합니다. 또는 이런데 밝은 파우더 이런 걸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브러쉬 사용해서 왜 써주는 거지? 그냥 하이라이터로 하면 되잖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콧끝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콧등을 부드럽게 넓게 원래 두꺼운 것처럼 만들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뼈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이 은은하게 밝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밝은 파우더로 광은 없지만 그냥 피부 톤만 한 톤 밝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데일리로 쓰는 템인데 약간 티가 덜 나거든요. 저는 오늘 좀 컨셉질하고 싶어서 이런 화이트 이런 걸로 보이세요? 이게 절대 제 콧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두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뭉툭한 느낌의 귀여운 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든 김에 작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하님이 이 눈 앞머리가 진짜 뾰족하고 탁 하이라이팅이 잘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C컬 하이라이트 라인을 미리 조금 잡아낼게요. 이렇게 마무리 파우더 처리 살짝 이렇게 부분 나눈 다음에 파우더를 살짝 올려주는 이유는 제일 파우더 처리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볼 같은 데는 많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양 조절을 위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제가 이하님 블러셔 위치를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넓게 바르시더라고요. 거의 눈 밑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진 느낌의 형광기가 많이 도는지 어두운 배경에서도 형광 컬러가 볼에 진짜 집중되어서 잘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사용할 컬러는 하밍 멀티 컬러링 파우더 블러 피네 피치 컬러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랑 보여드리고 그 뒤로 거의 데일리로는 진짜 이것만 바르는 듯? 제가 안 그래도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모공 싹 메꾸고 블러 처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파우더 타입으로 나오고 발색도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제가 싫어하는 굴곡들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거예요. 일단 이 컬러로는 베이스를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넓어서 여기 눈 밑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이 심부볼 있죠? 심부볼도 한번 눌러져 있어요. 이 심부볼 부분에 블러셔 처리를 하면은 이 심부볼이 한번 눌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심부볼 부각이 훨씬 덜 해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안쪽에다가 쉘 컬러 바를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진하고 형광기가 더 도는 코랄 컬러거든요. 조금 더 안쪽 범위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럼 범위가 이렇게 넓으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부드럽게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제일 데일리로는 베스트예요. 근데 이하님 무대에서 많이 쓰시는 블러셔는 조금 더 이것보다 더 형광기가 도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그 무대 느낌을 한 스푼 이렇게 한 스푼에 넣고자 이것을 쓰겠습니다. 디어의 플러피 블러쉬 2호 퍼스트 크러쉬. 너무 아이돌스러운 컬러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이 중앙쯤에 얹어줄게요. 조금 더 생기 있고 조금 더 무대 화장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 메이크업이 블러셔에 이렇게 핑크색이 딱 포인트로 되어 있고 눈 음영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는 이거 써줄게요. 릴리바이레드 듀이핏 팔레트 오트밀. 이것도 제가 최근에 올영에서 구매를 한 건데 되게 유용해요. 이런 게 쉐딩 컬러, 하이라이터도 쓸 수 있고 블러셔도 쓸 수 있는데 솔직히 블러셔 너무
조그맣죠. 근데 이게 휴대하기는 좋아가지고 또 이런 컬러들이 형광기가 많이 돌아서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되게 뽀용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완전 여기서 이한님 아이 메이크업 킥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일 아이크라운 아이크로키 스틱 섀도우 올웨이 스틱, 이렇게 두껍게 그려지는 섀도우 스틱이에요. 여기가 너무 라인만 똑똑 따져 있으니까 엄청 부자연스러운데 제가 이하님 눈에 엄청 자세하게 관찰을 했을 때 이 아이라인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듯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거든요. 여기가 딱 잡혀 있으니까 애교살도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도톰해 보이고 이 라인이 길어 보이면서 눈이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섀도우로도 음영을 줘보고 별의 별걸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방법을 엄청 잘 씁니다. 이 삼각존 그리고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이렇게 쭉 앞까지 다 채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희 눈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 있잖아요. 딱 이 지점까지 채워서 앞으로 살짝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 눈 뒤에를 잘 채워주고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정도까지 채워준 다음에 이 앞으로 블렌딩을 해주는데 면봉을 사용하셔도 되고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니까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블렌딩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여기까지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를 메꿔주니까 원래 내 눈이 여기까지 확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두고 이제 섀도우를 들어갑니다. 섀도우는 진짜 별거 없고요. 일단 가장 밝은 컬러 눈두덩이에 가볍게 깔아주고 추천! 들어간 눈보다는 살짝 튀어나온 눈이시잖아요. 그래서 눈두덩이 아이섀도우를 너무 진하게 가져가지 않고 언더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진한 이 컬러로 눈 앞머리, 눈꼬리만 음영을 줍니다. 얼룩진 부분은 아까 사용한 브러쉬로 다시 블렌딩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애교살에 볼륨을 줄 건데 먼저 볼륨을 주기 전에 아까 저희가 사용한 이 컬러랑 이 위에 베이지 컬러 살짝 믹스해서 아주 밝지 않은 중간 정도의 베이스 톤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걸 언더에 먼저 얇게 한번 깔게요. 언니 애교살 볼륨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다시 어둡게 채우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그냥 라인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완전 생 베이스에 아이브로우 이렇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중간 정도의 톤으로 먼저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볼륨이 그냥 화이트 라인이 아니라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라인 이렇게 있어야 진짜 볼륨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어두운 컬러를 아예 애교살까지 같이 깔아요. 가이드를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가이드를 그려놔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어두운 컬러를 아주 작은 브러쉬에 묻힐게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대각선 라인에서 봤을 때 이하님이 여기가 이렇게 확장돼 있는 그림자가 되게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진한 느낌은 아닌데 쌍꺼풀이 잘 접혀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잡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쌍꺼풀 라인 바깥쪽을 조금 또렷하게 잡아서 사선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잘 잡혀있을 수 있게 더 어두운 컬러, 이 컬러 묻혀가지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이하님 눈 앞머리가 진짜 약간 끝에가 뾰족하고 이렇게 웃는 느낌,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란 말이에요. 저는 눈 앞머리가 뾰족한 편이긴 하지만 약간 위로 엄청 올라가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이 끝부분만 살짝 터치를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끝이 덜 뾰족하죠, 제가. 그래서 끝 모양만 뾰족하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변태같이 모양을 따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재밌으세요?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언니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 길게 하는 거 좋아요. 이거는 루즈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전 진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해주고 가이드 섀도우 아이라인 먼저 할게요. 이하님이 눈 앞머리가 원래 이렇게 뾰족한 게 맞아요. 저도 눈 앞에가 좀 좁았다가 뒤로 넓어지는데 문제는 저는 앞에 쌍꺼풀도 좀 두꺼워서 이하님은 앞에 쌍꺼풀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눈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얇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뾰족함을 잘 유지하면서 이 앞만 싹 두꺼웠다가 높아지게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아요. 해주고 같은 컬러로 이 속눈썹 라인을 먼저 따줄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얇게 그려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눈썹 라인 딸 때 여기부터는 뒤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위로 라인을 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일자로 내려오다가 이 삼각존 부분은 넓게 브러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눕혀서 블렌딩을 그냥 한번 넓게 해주세요. 요즘은 이 삼각존을 막 밝게 하는 것보다는 다들 어둡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메꿔지는 느낌으로. 아이라인 먼저 그리고 나서 애교살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쪽은 속눈썹만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하님이 눈이 되게 기시잖아요. 점막을 채우는 거를 여기서 멈췄어요. 제 눈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밖으로 라인을 그려주셔야 눈이 훨씬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끝에는 밖으로 그릴게요. 그 대신 이 밖으로 그릴 때 이 쌍꺼풀 라인을 너무 넘어가거나 너무 닿으면 또 눈이 답답해 보여요. 참 그게 힘든 건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하님이 눈웃음 지을 때 이렇게 된 게 완전 귀엽잖아요. 그게 완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라인을 따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줘요. 내려주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이라인 끝부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컬러로 그려놨던 라인을 위에 한번 덮어주는데 블렌딩 되면 안 됩니다. 이 점막은 그냥 그 위를 콕콕콕콕 덮어주는 그런 느낌. 이 위에를 지속력을 위해서만 살짝 덮어주세요. 눌러주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아이라인 끝부분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포인트 여러분, 같은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이 눈꼬리만 봤을 때 이 라인의 밑부분은 또렷해야 돼요. 근데 이 라인의 밑부분은 블렌딩을 시켜주면 좋아요. 저희가 여기를 어둡히는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이럴 때 이 라인만 또 똑 따져 있으면 애교살과 연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서 라인을 조금 흐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인을 터치하면서 아래로 블렌딩을 해주니까 아이 라인이 그림자져서 여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애교살 제품들 정말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는데 원래도 애교살이 도톰하시니까 그런 걸 많이 바르시지 않고 컬러감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봤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6호 쉬어 블러링. 뒤에 달린 컨실러가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커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다양한 이런 애교살용 컨실러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부드럽고 잘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 대신 밀착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유분기가 많은 느낌이라서 잘 지워질 것 같기는 한데 라인을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하님이 이 눈 앞머리부터 엄청 밝아서 여기부터 터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애교살은 결국은 이 가운데가 제일 도톰해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터치 자체도 가장 가운데를 먼저 터치를 해주셔야 진짜 내 애교살 같다. 그래서 이 딱 가운데 조준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넓어져도 안 되고 딱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애교살을 중앙에다 터치를 해주시는데 너무 두꺼워지면 저희가 위아래 라인 그려놨죠. 그거랑 부딪히면 그라데이션이 안 돼요. 이 사이를 잘 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만 터치를 해줘도 알아서 이 라인이 확장이 돼 보이기 때문에 눈 앞머리까지 끌고 가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앞뒤로 컨실러를 블렌딩해주세요. 해주고 뒤에 달린 은은한 코랄빛?
이 컬러를 써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작은 브러쉬 가지고 와서 따로 묻혀주세요. 해서 위에다 얹어줍니다. 이때는 눈 앞머리부터 발라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양은 가운데 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스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짝 수분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런 섀도우 글리터, 수분감이 없는 섀도우 글리터를 올리면 훨씬 더 잘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약간 밝은 베이지 펄 섀도우인데 가운데 중앙에만 조금 얹어줄게요. 진짜 무슨 애교살이 그냥 붙은 것 같지 않아요? 살점이 붙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에 펄 먼저 조금 얹어줄게요. 나중에 하이라이팅 작업도 할 거긴 하지만 이하님 속눈썹 보면은 이 가운데를 바짝 올려서 여기 위주로만 포인트를 살짝 주고 뒤로 갈수록 마스카라로만 살짝 표현을 하는 정도로 이 가운데 위주로 되게 포인팅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뷰러를 해주실 때도 지금 제가 속눈썹 펌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를 조금 더 강하게 찝어주시는 게 좋아요. 속눈썹은 AOU 제품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이 정말 엄청 강조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지저분한 느낌만 없게. 펌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 이거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것 같거든요? 약간 자연스러운데 가닥 가운데만 딱 뾰족한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점을 이쯤으로 잡을게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죠, 여러분? 지금 3개 정도 연달아 붙였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약간 속눈썹 살짝 채워지면서 가닥가닥 포인트가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저히 이거 초점을 맞추면서 이거를 보여드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머지 속눈썹도 싹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다 붙이고 왔고요. 언더 마스카라를 봤을 때는 붙이긴 한 것 같은데 되게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속눈썹을 살짝 잡아주고 진짜 저 너무 슬픈데 사실 언더 속눈썹도 태워먹었어요. 몇 가닥 너무 빈 부분만 이걸로 붙일게요, 언더는. 이쪽 눈이 진짜 아예 앞에가 너무 난리가 나서 진짜 꼭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딱 붙여도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언더가 절대 마스카라가 진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해주고 한 가닥만 여기 딱 한 가닥만 더 있으면 좋겠어서 이거 엄청 얇은 아이라이너거든요. 이걸로 이 앞에 한 번만 그려줄게요. 제가 눈두덩이에 살짝 지금 보니까 베이지 펄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눈두덩이에 살짝만 깔아볼게요. 사실 매트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펄도 진짜 소량만 써야 예쁘거든요. 그냥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립은 오늘 너무너무 쓰고 싶은 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형광립에 빠졌거든요. 이렇게 사진상에서 보이다시피 너무 진하지 않은데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 이거 예전에 제가 진짜 잘 쓰던 데이지크 수플레 컬러 팟 포멜로 푸딩이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진짜 그런 형광기 내주는데 완전 짱! 보이시죠? 완전 형광 컬러. 이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써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술 주름을 진짜 잘 메꿔줘. 입술이 엄청 건조해도 이거 올리면은 그냥 쫙 펴진 느낌? 이하님이 입술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버립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인게스에도 이하님이 항상 여기를 오버립을 살짝 하시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하님보다는 입술이 가로로 짧고 위아래로 좀 도톰해서 이렇게 약간 가로로 길어지게 할 수 있는 라인 위주로 지금 터치를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하님이 항상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인중 위에 여기에 이렇게 항상 립을 바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제가 터치하면 너무 윗입술이 두꺼워져 보여서 그 적당한 걸 지금 찾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지금 어떤 영상 찾아보니까 아랫입술이 엄청 두꺼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살짝 아랫입술이 많이 도톰해지시고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여기가 되게 얇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살짝씩 넓히고 있습니다. 해주고 안쪽에다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써줄 건데 딱 이 컬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3CE의 벨벳 립 틴트 플러쉬 이런 컬러거든요. 진짜 비슷하죠, 여러분? 이 사진이랑. 이거를 안쪽에 그리고 이 컬러를 살짝 면봉에 묻혀서 뾰족한 부분에 묻힐게요. 아까 여기 들어간 부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하님 입술 여기 라인이 상당히 또렷하신지 여기가 탁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립이 막 엄청 글로시한 느낌은 아닌데 그 부분만 딱 포인팅 된 게 좀 예쁜 것 같아서 하이라이팅 주기 좋은 립글로즈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밀크 터치 같아요. 여러분 저 진짜 노안인가 봐요. 이게 진짜 그 하이라이터를 간 거 같은 립글로여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립글로즈에서 나오는 광택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그 느낌이 살면서 하이라이팅 되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여기에 하이라이터를 바른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입술의 산 모양 따라서.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이라이터 같은데 광택이 나니까 훨씬 더 하이라이터 바른 것보다 자연스럽고 라인을 그리기 너무 괜찮은 하이라이터. 미쳤어. 하이라이터도 콧등에는 거의 하이라이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끝에만 이거 제가 너무 잘 쓰는 세단느 하이라이터 딱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살짝 찍어주고 눈 앞머리를 정말 빡 강조하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브러쉬 가지고 와서 앞머리 찍어주고 이 애교살이랑 살짝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하이라이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제가 마무리 하고 있다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디테일이 생각나서 보니까 이하님 눈썹이 저보다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터치해주고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 이걸로 조금 더 눈썹 진하게 만들게요. 제가 너무 탈색모다 보니까 그리고 이하님이 이 눈썹의 결이 좀 잘 보이셔서 브로우로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애교살에 한 줄 더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깜빡해가지고 이거 작은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에서 두 번째 컬러? 지금 애교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일자로 같은 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가운데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줘서 애교살 그림자의 그라데이션을 좀 주는 거예요. 이 제일 진한 컬러는 가운데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찐막. 이하님 보니까 여기에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랑 여기에 미세하게 있는데 항상 진하게 안 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니까 거의 보일락 말락하게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님이 여기가 생각보다 코가 좁으신 것 같아요. 더 쉐딩 사용해서 조금 더 좁혀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더 좁히고 싶은데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참을게요. 이하님 메이크업 항상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화이트 섀도우 아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상당히 착 밝으시더라고요. 범위가 또 좁아요, 신기하게. 응, 맞아, 이렇게. 좀 좁아. 그리고 여기 인중이 되게 도톰하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밝아지면 인중이 통통하게 이게 좀 짠들이들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정말 고난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어찌저찌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해본 것 같아요. 저번 리즈님 메이크업 영상이랑 정말 확 다른 느낌, 귀여운 느낌, 청순한 느낌이 살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하님이 포니테일 하실 때 여기를 완전 이렇게 팍 눌러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코네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조금 따라 해봤고 의상은 제가 이하님 사진들 중에 이런 프릴 달린 블라우스에 블랙 리본 한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따라 입어보았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너무 어린 친구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 진짜 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쭈랭이들이 아이돌 메이크업 너무 좋아해주니까 더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해봤습니다. 관리하는 모습도 찬찬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너무 끝까지 보느라 수고하셨어요. 너무 길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같이 가자는 궁금해. sorry.